하은아, 이쁘지? 오늘만 기다렸어. 20살 된 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퇴근 안 하셨어요? 일부러 기다렸지. 하은아, 오랫동안 좋아했다. 나랑 사귀자.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저씨,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싫어요. 이년이, 너 딱 기다려. 누나 좀 도와주세요. 김상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갓 20살이 된 하은과 하은이네 집 운전기사 김상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강남 논현동. 밤 9시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히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서하은은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긴 검은색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편한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머리에는 나비 모양 머리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은색 금속에 작은 큐빅 장식이 박힌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선물한 머리핀이었죠. 하은은 그 머리핀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고르신 거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핸드폰에서 친구의 문자가 왔습니다. 하은아, 집 잘 들어가. 오늘 재밌었어. 하은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너도 조심히 들어가. 문자를 보내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하은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 이 거리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했죠. 김상구였습니다. 아버지의 전용 기사. 23년 넘게 서 회장 곁에서 일했던 남자. 하은이 태어났을 때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어릴 때는 상구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 하지만 오늘의 김상구는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김 기사 아저씨? 하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빠는요? 김상구는 손에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송이는 되어 보이는 큰 꽃다발이었죠. 장미들은 빨갛게 피어 있었고 초록색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회사야. 나는 너 보러 왔어. 김상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처럼 보였죠. 저요? 하은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김상구는 하은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하은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너 20살 되기만 기다렸다. 하은은 얼어붙었습니다. 네. 23년을 기다렸어. 내가 어른이 되기를. 김상구는 꽃다발을 하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저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은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무슨 소리예요? 사랑한다는 소리야. 김상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봤어. 유치원 갈 때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중학교 때 처음으로 교복 입던 날도 다 봤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이 머리핀 사던 것도 아저씨가 회장님 모시고 백화점 갔을 때잖아. 김상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는 다 기억해. 하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술 드셨어요? 나 진지해. 20살 되면 괜찮잖아. 이제 어른이잖아. 우리 사귀자. 하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저씨, 미쳤어요?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살이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 아저씨는 50이 넘으셨잖아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역겨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김상구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하은은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이 골목길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저리 가요. 징그러워요. 하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징그럽다고? 김상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인형 사다 준 것도 나야. 생일마다 선물 챙겨준 것도 나고, 중학교 때 학원 데려다 준 것도 나고, 고등학교 때 대학 원서 넣을 때 조언해 준 것도. 김상구는 점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널 사랑해서 한 거야. 내가 웃으면 나도 행복했어. 내가 우는 날엔 나도 가슴이 아팠어. 저는 아저씨를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삼촌처럼. 하은은 소리쳤습니다. 가족? 삼촌? 김상구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처음부터 너를 여자로 봤어. 사랑하는 여자로. 하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진짜로요. 김상구는 꽃다발을 하은에게 밀어붙였습니다. 받아. 이거 받고 나랑 사귀자. 아저씨가 잘해줄게. 뭐든 사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싫어요. 아저씨 정말 미쳤어요.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하은은 핸드폰으로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상구는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난 모습으로 장미꽃을 꺾어버렸습니다. 정성껏 고른 장미들. 한 송이에 10,000원씩 하는 프리미엄 꽃다발이었죠. 김상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23년을 너만 바라봤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김상구는 장미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으드득. 꽃잎들이 짓밟혔습니다. 붉은 즙이 신발에 묻었습니다. 좋아. 김상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죽어버려라. 김상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거 안 될 바엔 죽어버려.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은은 소름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김상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광기가 서린 눈빛만이 남아 있었죠. 하은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김상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하은아. 하지만 하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죠.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하은은 횡단보도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왼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석에는 김상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핸들을 꽉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가오는 차, 점점 커지는 헤드라이트, 김상구의 일그러진 얼굴, 쾅! 엄청난 충격이 하은의 몸을 덮쳤습니다. 하은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가볍게 머리에 꽂혀 있던 나비 모양 머리핀이 공중에서 반짝였습니다. 하은은 10여 미터를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은의 몸이 아스팔트 위에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의 하얀 줄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김상구는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횡단보도 위에는 하음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작은 카센터. 햇살이 카센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죠. 최정우는 26살의 자동차 정비공이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평범했지만 몸은 단단했습니다. 매일 차 밑을 기어다니고 무거운 공구를 들어올리며 다져진 몸이었죠. 까만 짧은 머리는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젊음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리프트 아래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에는 이미 기름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손에는 렌치를 쥐고 있었죠. 정우야, 물 좀 줘. 옆에서 일하던 선배 정비공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형. 정우는 렌치를 내려놓고 물통으로 갔습니다. 카센터는 크지 않았습니다. 리프트 2대가 있고 간단한 공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고 그 옆에는 더 작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자동차 정비 학원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 사장님은 아버지처럼 잘해주셨고 정우도 열심히 일했죠. 카센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네, 노 카센터입니다. 노 사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 사장은 63세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네, 지금 바로요? 급하신가 보네. 노 사장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세요. 네, 주소는? 노 사장은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야. 네, 사장님. 손님 온다. 급하다는데. 차 비워둬. 알겠습니다. 정우는 작업하던 차를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제네시스가 카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새 차처럼 반짝이는 검은색 차체. 번호판도 깨끗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카센터 안으로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안녕하세요. 전화하신 분이시죠? 노 사장이 인사했습니다. 네, 김상구입니다. 김상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회장님 차인데요. 김상구는 차 범퍼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접촉사고가 났어요. 크게 난 건 아닌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요. 정우가 범퍼를 살펴보려 하자 김상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설명이었죠. 회장님 따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혼수 상태라서 회장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김상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오랜만에 전용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셨어요. 딸아이가 평소 좋아하던 꽃을 사러 가시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으세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김상구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뭔가 강요하는 기색이 있었죠. 안 됐네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니까. 김상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범퍼만 봐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부탁드립니다. 김상구는 정우의 눈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차 올려드릴게요. 정우는 차를 리프트로 옮기려 했습니다. 아, 그리고 김상구가 갑자기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정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총각, 이거. 김상구는 두툼한 돈봉투를 정우의 작업복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동작이 재빨랐습니다. 뭐예요, 이게? 정우는 깜짝 놀라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수고비요. 빨리 좀 해주세요. 아니, 수리비는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요. 그냥 받아요. 급하니까. 김상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차에 대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쇼. 아시겠죠? 김상구는 정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기요, 손님. 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김상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저는 택시 타고 갈게요. 차 다 되면 전화 주세요. 김상구는 서둘러 카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님, 잠깐만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려 했지만 김상구는 이미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와서 김상구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정우는 주머니 속 돈봉투를 꺼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했습니다. 대충 세어도 500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정우는 작업 의뢰서를 확인했습니다. 김상구, 서진그룹 서명준 회장 전용 차량.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접촉사고 처리, 범퍼 위주 점검, 급함. 정우는 차를 리프트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차체가 위로 올라갔고 정우는 차 밑으로 들어갔죠. 오히려 더 수상한데 정우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차를 살폈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차량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부를 봤습니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패드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차는 잘 관리되고 있었죠. 그 다음 서스펜션을 봤습니다. 이것도 정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앞부분을 점검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손을 움직였죠. 범퍼를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흠집들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가까이서 손전등을 비추며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흔적들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있었고 플라스틱이 살짝 금간 곳도 있었죠. 정우는 그 흔적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건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데 뭔가를 세게 쳤어. 정우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6년 동안 수백 대의 차를 수리하며 익힌 눈썰미였죠. 차량과 차량이 부딪혔을 때 나는 흔적과 차량이 사람을 쳤을 때 나는 흔적은 달랐습니다. 이 흔적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흠집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죠. 그 다음 안개등을 점검했습니다. 안개등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손가락에 걸렸습니다. 금속 느낌이었죠. 뭐지?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꽤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는 잘 안 나왔죠. 정우는 핀셋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서 빼냈습니다. 나비 모양 머리핀, 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나비 날개 부분에는 작은 큐빅 장식이 박혀 있었고 한쪽 날개 끝은 살짝 휘어져 있었죠. 큐빅 하나는 떨어져 나간 듯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 안개등 안쪽에 머리핀이? 머리핀은 깊숙한 틈새에 박혀 있었습니다. 일부러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절대 아니었죠. 강한 충격으로 인해 끼어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힘으로. 정우는 머리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봤습니다. 작고 섬세한 머리핀. 여성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성이 할 만한. 정우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점검했죠. 범퍼 안쪽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미세한 섬유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옷감 같았습니다. 흰색 섬유였죠. 정우는 그것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노 사장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작업 일지를 꼼꼼히 쓰고 있었죠. 왜 정우야? 점검 다 했어?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 사장은 정우의 표정을 보고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뭔데? 이거요. 정우는 돈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노 사장은 돈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눈빛이 역력했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아까 그 손님이 제 주머니에 찔러주고 갔어요. 정우는 머리핀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개등 안쪽에 박혀 있었어요. 꽤 깊이요. 핀셋으로 겨우 빼냈어요. 노 사장은 머리핀을 집어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흠집과 큐빅 빠진 자리를 확인했죠. 이거 여자 머리핀 아니야? 네. 젊은 여성이 할 만한 거예요. 안개등 안쪽에 이게 왜 있지? 사고 났을 때 박힌 것 같아요. 사람을 쳤을 때요. 사람을? 네. 범퍼 흠집을 봤는데 차 대 차 사고가 아니에요. 사람을 친 흔적이에요. 정우는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노 사장은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긴 하구나. 노 사장은 돈 뭉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어봤죠.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위험한 일에 휘말리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노 사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우야, 이거 찝찝하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돈은 절대 손대지 마라. 노 사장은 사무실 구석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딸각. 금고가 열렸습니다. 노 사장은 돈 뭉치를 금고에 넣고 철컥 잠갔습니다. 그리고 머리핀도 잘 보관해둬. 증거가 될 수도 있어. 정우는 머리핀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죠. 찝찝함을 뒤로하고 정우는 점심을 먹으며 휴게실에서 낡은 TV를 켰습니다. 딱딱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난 뉴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흘 전 강남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나흘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정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는 사고 현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피가 번져 있었고 구급차가 서 있었죠. 경찰 차량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현장을 가리는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하얀 분필로 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서하은 양 20살입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서명준 서진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알려졌습니다. 서 회장,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하은의 대학 입학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 긴 검은색 머리에 단아한 얼굴, 순수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고는 사흘 전밤 9시 1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서하은 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검은색 중형 세단에 치여 15m가량 튕겨 나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돌진했으며 피해자를 친 후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목격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반대편 인도에서 봤는데요. 차가 엄청 빠르게 왔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을 치고는 그냥 갔어요. 멈추지도 않고요. 정말 끔찍했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한 명뿐이었으며 주변 CCTV가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차량 번호가 명확히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중형 세단 제네시스로 추정하고 수사 중입니다.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아까 그 차.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서하은 양은 현재 서울 소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의료진은 상태가 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병원 앞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경찰도 배치되어 있었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물품 중 나비 모양 머리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 차량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비 모양 머리핀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은색 금속, 작은 큐빅 장식, 한쪽이 살짝 휘어진 날개. 정우가 손에 있던 것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정우는 서랍을 열어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TV 화면과 비교했죠. 흠집까지 똑같았습니다. 정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장님, 정우는 소리쳤습니다. 노 사장이 급히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정우야? 얼굴이 새하얗네. 뉴스 좀 봐보세요. 정우는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노 사장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피해자 서하은 양의 아버지 서명준 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딸의 쾌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범인 검거에 현상금 10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10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정우야, 비닐봉지 줘봐. 정우는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노 사장은 머리핀과 TV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비교했죠.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정우야. 노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김상구라는 사람, 아무래도 수상한 게 범인 같은데. 내가 추측하기로는 회장 딸을 치고 달아난 거야.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럼 나한테 준 돈은 입막음이었던 거야? 정우야, 앉아. 노 사장이 정우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우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핀을 든 손이 심하게 흔들렸죠. 사장님, 이거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 알아. 나도 알아. 노 사장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정해.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잘한 거야.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떡하죠? 서 회장한테 알려야지. 경찰은요? 경찰도 물론 불러야 해. 하지만 일단 회장님이 먼저 알아야 해. 노 사장은 TV를 다시 봤습니다. 화면에는 서명준 회장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서 회장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가가 검게 그늘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죠.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꼭 잡아주십시오. 제발. 서 회장은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우리 하은이를 살려주십시오. 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자. 노 사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진그룹 본사 전화번호 좀 찾아봐. 정우는 재빨리 검색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노 사장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안녕하십니까? 서진그룹입니다. 밝은 목소리의 여직원이 받았습니다. 저 회장님을 직접 뵙고 싶은데요. 무슨 용건이신가요? 따님 사건이랑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실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딸각.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비서실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의 여성이 받았습니다. 저 회장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따님 사건 관련 증거가 있어서요. 어떤 증거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허위 전화 좀 그만하세요. 그런 건 경찰에나 신고하시고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저는 진심입니다. 이건 회장님이 직접 아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지금 면회가 불가능하십니다. 딸깍.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노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되겠다. 직접 가야겠어. 지금 서진그룹 본사로 가자. 네, 사장님.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정우는 머리핀과 사진이 든 핸드폰, 그리고 차량 작업 의뢰서를 챙겼습니다. 노 사장은 금고에서 돈뭉치도 꺼냈죠. 이것도 가져가야 해. 증거니까. 네. 정우는 가방에 모든 걸 넣었습니다. 카센터 문을 잠그고 두 사람은 노 사장의 낡은 소나타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서진그룹 본사. 강남 한복판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서진그룹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크게 붙어 있었죠. 건물 주변에는 고급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정우가 평생 수리해본 차보다 비싼 차들이었습니다. 노 사장은 건물 옆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우야, 준비됐지? 네, 사장님. 정우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천장은 1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중앙에는 큰 분수대가 있었고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었고 햇빛을 받아 무지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런 곳에 처음 와봤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었죠.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여기 어울리지 않는데.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러 온 거니까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30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경비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정우와 노 사장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저 회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급한 일이라서요. 경비원은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못 들어가십니다. 규정입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회장님 따님 사건이랑 관련이 있어요. 정우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건이라니요? 서은 양 뺑소니 사건이요. 저희에게 증거 있어요. 경비원은 정우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당신들도 10억 받고 싶어서 쇼하는 거지? 여기서 당장 나가시죠.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중요한 증거예요. 정우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경비원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로비에 수상한 사람 있어요. 회장님 따님 사건 관련해서 증거 있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내보내세요. 사기꾼일 가능성 높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경비원은 다른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곧 2명의 경비원이 더 달려왔습니다. 이분들 밖으로 모셔드려요. 저희 진짜 증거 있어요. 머리핀이요. 뉴스에 나온 그 머리핀. 정우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정우와 노 사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제발 회장님한테만 전해주세요. 정우는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경비원은 그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로비 밖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사장님? 정우의 목소리는 낙담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글쎄다. 노 사장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더운 날씨도 있었지만 긴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겠어. 여기선 우리 말 안 들어줘. 노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찝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절차가 복잡할 텐데 그 사이에 김 기사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사장님, 그런데 김 기사가 왜 회장님 딸을 친 걸까요? 정우는 계속 그게 궁금했습니다. 글쎄, 실수였을 수도 있고 실수치고는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저한테 입막음 돈까지 주고 500만 원이나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고의였을 수도 있어요. 노 사장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숨기려 한 걸 보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은 시끄러웠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가고 건물 공사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노 사장은 그저 계단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경찰서에 전화할까요? 그래야겠다. 다른 방법이 없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그는 위험이 느껴지는 걸음걸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눈가는 검게 그늘져 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비서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비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응, 병원으로 가자. 노 사장이 정우를 툭 쳤습니다. 정우야, 저분 봐. 뉴스에서 본 서 회장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TV에서 본 서명준 회장이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정우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서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회장님, 따님 머리핀이 저한테 있습니다. 정우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로비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가던 사람들이 멈춰섰고 모두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정우에게 쏠렸죠. 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커졌죠. 뭐라고? 서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지만 다리가 약간 휘청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듯 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경비원들이 다시 정우를 막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들 아까 쫓아냈던. 하지만 서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 이 사람들 말 좀 들어보지. 서 회장은 정우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저는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어제 김상구라는 분이 회장님 차 접촉사고 처리한다며 차량 수리를 맡겼는데요.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안개등 안쪽에 이게 박혀 있었어요. 정우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머리핀을 보였습니다. 서 회장은 머리핀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머리핀을 떨어뜨릴 뻔했죠. 비서가 재빨리 받쳐줬습니다. 이건 서 회장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이건 하은이께 맞아. 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머리핀 위로. 하은이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내가 사준 거야. 서 회장은 머리핀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백화점 가서 둘이서 골랐어. 하은이가 나비를 좋아해서. 이 머리핀 보고 너무 좋아해서 매일 하고 다녔는데. 서 회장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김상구라고 했나? 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내 전용 운전기사일세.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내 곁에 있었어.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봤지. 서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서 회장의 안면 근육이 경련했습니다.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내 딸을? 서 회장은 즉시 비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 비서, 30대 여성 비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김상구 당장 찾아. 어디 있든 데려와. 지금 당장. 집이고 어디고 다 뒤져.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여러 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눈으로. 자네, 이름이 뭔가? 최정우입니다. 정우 씨. 서 회장은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영영 모를 뻔했어. 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양심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저는 그냥. 서 회장은 정우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네. 서 회장은 정우와 노 사장을 로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게. 경찰도 불러야 하고 증거도 정리해야 하니까. 경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쫓아냈던 사람들을 회장님이 직접 모시고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최 과장, 서 회장이 경비팀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게. 중요한 증인을 놓칠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경비팀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 회장은 정우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큰 회의실 문을 열었죠. 회의실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이 있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산타워도 보였고 한강도 보였습니다. 안께 물 좀 가져와. 비서가 생수와 컵을 가져왔습니다. 고급 유리컵이었습니다. 정우 씨, 증거가 더 있나? 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차량 하부를 점검할 때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머리핀이 박혀있던 부분이랑 범퍼 흠집들이요. 서 회장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확대하고 축소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비서들도 같이 봤죠. 이건 분명한 충격 흔적입니다. 비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친 거예요.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정우는 작업 의뢰서를 펼쳤습니다. 김상구 씨 이름이랑 연락처, 차량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서명도 있고요. 서 회장은 의뢰서를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김상구의 서명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김상구. 서 회장은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23년이야. 내가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내 곁에 있었어. 내 오른팔이었어. 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병원에 온 사람이 김상구였어. 생일 때마다 선물도 챙겨줬는데. 서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상구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지. 유치원 갈 때 손잡고 갔고 학원 갈 때도 같이 갔어. 서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쾅! 물잔이 넘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하은이를. 서 회장은 소리쳤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경찰 오고 있습니다. 김상구는 연락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집은? 집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 말로는 어제 아침부터 안 보였다고 합니다. 짐도 몇 개 싸간 것 같다고 하고요. 서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도망친 거야. 그 자식이 내 딸을 치고 도망쳤어. 서 회장은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김비서, 전국의 숲에 넣어.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다 확인해. 그 자식 절대 못 나가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우와 노 사장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 회장의 분노가 너무나 커서 감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3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 그리고 과학수사대 직원이었습니다. 서 회장님, 연락 받고 왔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앉으시죠. 강력반 박철수 형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박 형사는 정우와 노 사장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증거를 가져오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최정우 씨 자동차 정비공이십니다. 서 회장은 정우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최정우입니다. 노영수입니다. 카센터 사장입니다. 노 사장도 인사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우는 비닐봉지에서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이게 김상구 씨 차 안개등 안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꽤 깊이 박혀 있어서 핀셋으로 빼냈어요. 과학수사대 직원이 장갑을 끼고 머리핀을 받았습니다. 돋보기로 살펴봤죠. 충격 흔적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혈흔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과학수사대 직원은 머리핀을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바로 감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차량 하부를 점검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정우는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 형사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잘 찍어두셨네요. 이 사진들도 증거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젊은 형사가 작업 의뢰서를 받습니다. 김상구, 55세. 주소는 강남구 대치동. 지금 그 집에 없다고 합니다. 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비서가 확인했는데 어제 아침부터 안 보였다고 합니다. 짐도 챙겨간 것 같고요. 도주한 것 같네요. 박 형사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차량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카센터에 있습니다. 노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보관해 주시겠습니까? 감식반이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아, 최정우 씨. 박 형사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김상구 씨가 다른 말을 한 게 있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했어요. 혼수 상태라서 회장님이 정신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운전하시다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그때 표정은 어땠습니까? 불안해 보였어요.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땀도 많이 흘리고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박 형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걸 줬어요. 정우는 돈뭉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사장이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냈죠. 500만 원을 주머니에 찔러주고는 누가 차에 대해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말고 범퍼만 보라고 했고요.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인멸 교사네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과학수사대 직원이 돈뭉치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지문 채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카센터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요. 김상구 씨가 저한테 돈을 주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김상구를 꼭 잡아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갔습니다. 그 자식이 왜 내 딸을 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23년을 곁에 뒀는데 왜 내 딸을... 서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김상구 씨와 따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요? 예를 들어 개인적인 갈등이나 다툼 같은 거요.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그 사람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요. 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형사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면서 동기를 파악하겠습니다. 형사님, 서 회장이 박 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범인을 잡아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반드시 잡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카센터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어젯밤 늦게까지 차를 조사하고 가져갔습니다. 꼼꼼하게 증거를 채취하고
사진을 수백 장 찍고 차를 견인해 갔죠. TV 화면에는 김상구의 얼굴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신원 사진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서하은 양의 뺑소니 사건 용의자로 김상구 씨가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김상구 씨에 대한 전국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상구 씨는 피해자 서하은 양의 아버지, 서명준 회장의 전용 운전기사로 23년 동안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속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 회장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한 자동차 정비공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차량에서 피해자의 머리핀이 발견됐으며 범퍼에서 충격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정우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보호해 준 것이었죠. 경찰은 김상구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공항과 항만, 주요 터미널에 수배 전단을 배포했으며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화면에 김상구의 인상착의가 나왔습니다. 키 170cm, 마른 체형, 검정머리, 50대 중반 남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노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뉴스 봤지? 네, 사장님. 잘했어. 우리의 선택이 틀린 일이 아니야. 노 사장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걱정돼요. 걱정 마. 경찰이 금방 잡을 거다. 전국에 수배가 내려갔잖아. 바로 그때 카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상구가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상구는 며칠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머리는 기름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옷도 구겨져 있었고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총각. 김상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말하지 않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정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맡긴 차 어떻게 됐어? 김상구는 천천히 카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죠. 아, 경찰이 가져갔어요.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김상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 네. 증거 확인한다고요. 김상구는 정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정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업대에 등이 닿았습니다. 총각, 내가 신고한 거야? 김상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해. 내가 회장한테 일러 바친 거지? 김상구가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이 새끼가. 김상구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돈도 줬는데 500만 원이나 줬잖아. 그건 다시 오시면 돌려드리려고 그대로 보관해뒀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혔습니다. 제 돈이 아닌 걸 함부로 받을 순 없어요. 그리고 당신 서명준 회장 운전기사 맞죠? 김상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뉴스 봤어요. 서 회장 따님이 뺑소니 당했다고. 저한테 500만 원이나 주면서 입 막으려고 한 거죠. 그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돈 때문에 숨길 수 없어요. 목숨? 김상구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소중한 청년의 목숨 말입니다. 김상구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하은이
23년을 기다렸던 하은이, 정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손녀뻘 같은 대학생을요? 그래,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김상구는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알아? 23년을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집착이에요. 병이라고요. 뭐라고? 김상구가 정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서 노 사장이 렌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큰 렌치였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와라. 김상구는 멈칫했습니다. 정우야, 경찰 불러. 정우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저 여기 성남시 녹화센터인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른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우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자극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김상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 김상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김상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랑한 게 죄야? 기다린 게 죄야?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꽉 막힌 벽을 마주하는 것만 같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살 됐으면 성인이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김상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껴줬는데. 김상구는 계속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만해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자해하지 마세요. 김상구는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걔가 날 기억해 줄까? 안 됩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법? 김상구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의사를 존중하고 물러서야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물러서?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면 물러설 수 있어야 했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은 씨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은 씨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김상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4대가 카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철수 형사를 비롯한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상구, 박 형사가 카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김상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얼굴을 타고 내려와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상구 씨, 서하은 양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김상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죠. 경찰이 김상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카센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상구 씨, 서하은 양을 치고 증거를 엄폐하려던 게 맞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상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서하은 양을 차로 치고 도망간 게 맞습니까? 박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김상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상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김상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열심히 일하는 기사, 그냥 그뿐이었어요. 김상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하은이가 태어났어요. 병원에 갔을 때 처음 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예쁜 얼굴. 김상구는 눈을 떴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달라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은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김상구는 경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단히 미쳤군요. 근데 하은이가 자라면서 알았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걸. 박 형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느꼈습니까? 김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구 씨, 대답하십시오. 정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왔으니까요. 어린아이를 그렇게 봤다는 겁니까? 박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김상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점점 뭡니까? 점점 더 예뻐졌어요. 사랑스러워졌어요. 웃는 모습, 우는 모습, 화내는 모습 다 좋았어요. 김상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20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아꼈던 사람을 왜 쳤습니까? 고백했습니다. 사흘 전 밤에 장미 꽃다발 들고 갔어요. 비싸게 주고 산 마음을 담은 꽃이었어요. 김상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하은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김상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징그럽대요. 나보고 미쳤다고 했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김상구는 눈을 떴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3년을 아껴줬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쳤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김상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갑이 찰랑거렸습니다. 근데 징그럽대요. 미쳤대요. 김상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이가 도망갔어요. 횡단보도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 올라탔어요. 김상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차로 쫓아가서 사과하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생각보다 빨리 뛰는 바람에 김상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이자. 내 거 안 될 바엔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김상구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았어요. 있는 힘껏. 정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고백이었습니다. 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까? 네. 근데 상관없었어요. 그냥 밟았어요. 그리고 쾅 소리가 났어요. 김상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은이를, 내가 사랑하는 하은이를. 김상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도망쳤어요. 겁이 났거든요. 김상구는 정우를 봤습니다.
그 후 마침 회장님이 오랜만에 운전을 하시다가 접촉사고를 내셔서 차 점검을 하러 들렀죠. 그런데 여기서 덜미가 잡힐 줄이야. 내가 이 총각한테 500만 원이나 줬는데 돈으로 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요즘 세상엔 다 돈이니까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총각은 아니네요. 김상구는 허탈한 얼굴로 그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행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김상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카센터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상구 씨, 왜 서하은 양을 쳤습니까? 하은 양을 사랑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상구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김상구는 카센터를 돌아봤습니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상구는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정우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그리고 김상구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나흘 후 서 회장이 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차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리프트 아래에서 오일을 갈고 있었죠. 정우 씨, 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얼굴과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 회장은 전보다 얼굴이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수염도 깔끔하게 깎았고 정장도 말끔했습니다. 내가 진 빚이 많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으로 하은이가 깨어났어. 정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하은 양이 깨어났어요? 어젯밤에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찾더라고. 서 회장의 목소리는 기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이요. 정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정말 고맙네. 서 회장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범인을 못 잡았을 거야. 그럼 하은이도 영영 눈 못 떴을지 몰라.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서 회장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례금일세.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받으세요. 자네가 없었으면 내 딸이 없었을 거야. 정말 괜찮아요.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러니까 더 받아야 해. 서 회장은 정우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이건 사례금이 아니야. 감사의 표시야. 내 딸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정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0억? 정우는 깜짝 놀라 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 딸 목숨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해. 서 회장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받고 좋은 데 쓰게.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잘 쓸 거라 믿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은이가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해. 저요? 그래. 목숨의 은인을 꼭 만나보고 싶대. 서 회장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와주게. 밥이라도 대접하지. 주소 적어뒀어.
정우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죠. 지난 세월 수 없이 걸었던 길. 할머니 산소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죠.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그런 곳. 할머니, 저 왔어요. 정우는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잔디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비석도 반짝거렸습니다. 정말 할머니 말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늘이 도왔는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정우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10억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이죠. 평생 본 적도 없는 돈이에요. 정우는 수표를 쓸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할머니 가르침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500만 원 받았을 때 진짜 고민했어요. 엄청 고민했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쓸까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돈으로 카센터 장비도 사고 빠듯한 생활비에도 좀 보태고.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를 살렸어요. 20살 대학생을요.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정우는 다시 비석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카센터를 확장할 거예요. 사장님이랑 반반 나눠서.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할 거예요. 정우는 비석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할머니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꼭요.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2시 정우는 서 회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이 있었고 작은 연못도 있었죠. 정우는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어제 노 사장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샀죠. 정우야, 회장님 댁에 갈 땐 제대로 차려입어야지. 노 사장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정우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곧 문이 열렸고 서 회장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게, 정우 씨. 서 회장도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넥타이는 하지 않았고 셔츠 단추도 위 2개는 풀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들어오게.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어. 서 회장은 정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큰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죠. 소파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하은이었습니다. 긴 검은색 머리, 단아 TV에서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약간 창백했고 왼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고 목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죠. 안녕하세요. 하은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서하은이에요. 최정우입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하은은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서 회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정우 씨, 정말 감사해요. 하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아빠가 사업하면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돈 앞에서 양심 버리는 사람들. 하은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범인도 못 잡았을 거고요. 정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정말요. 덕분입니다. 하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 네. 김 기사 아저씨가 다 말했다면서요. 하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계셨던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인데,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인데,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 회장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다 끝났어. 아빠, 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은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우 씨 덕분에 잡았잖아. 서 회장은 정우를 봤습니다. 눈에는 감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 하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처음 만난 분 앞에서 우는 모습 보여드려서. 괜찮아요.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 정우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은 양,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꼭 그럴 거예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카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노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어땠어? 하은 양이 많이 회복했더라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노 사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노 사장은 정우를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카센터 양도 계약서야. 정우는 서류를 받습니다. 사장님, 나 이제 은퇴하려고. 노 사장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쉬고 싶어. 그래서 이 카센터 너한테 물려주려고. 저한테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이제 내가 사장해. 50대 50으로 공동대표하자.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아니야, 넌 충분해. 노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일로 확신했어. 넌 정직하고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카센터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사장님,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지 마, 이 녀석아. 노 사장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한테 받은 돈으로 카센터 확장하자. 옆 건물 임대하고 장비도 사고 직원도 뽑고. 어때? 좋아요, 사장님. 정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하자. 우리 정직 카센터 만드는 거야. 정직 카센터요? 그래. 정직하게 일하는 카센터. 바가지 안 씌우고 양심껏 수리하는 카센터. 노 사장은 웃었습니다. 내 이름도 들어가고 우리 정신도 들어가는 이름이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직 카센터. 마음에 들어요. 한 달 후 카센터는 크게 확장됐습니다. 옆 건물까지 임대해서 작업 공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리프트 2대가 들어왔고 최신 장비들도 샀습니다. 직원도 5명 더 뽑았죠.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정직 카센터. 큰 간판이 건물 위에 붙었습니다. 밤에는 불이 들어와 반짝였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 회장도 왔고 하은도 왔습니다. 박철수 형사도 왔고 정우가 아는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축하하네, 정우 씨. 서 회장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직 카센터라. 좋은 이름이야. 이름처럼 정직하게 오래 하게. 네, 꼭 그러겠습니다. 하은도 다가왔습니다. 이제 깁스는 풀렸고 붕대도 없었습니다. 이마에 흉터만 작게 남아 있었죠. 정우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하은 씨. 저도 단골할게요. 차 생기면요. 하은은 웃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정직하게 수리해 드릴게요. 개업식이 끝나고 정우는 카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새 장비들,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사장님,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래, 내가 해낸 거야. 노 사장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이런 복을 받은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교도소, 김상구는 독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김상구도 자백했으니까요. 판결은 징역 1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집착과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미수에 가까운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믿고 따랐다는 점을 악용한 것은 더욱 악질적입니다. 김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쾅,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김상구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크게 났으니까요. 야, 저 노인 20살짜리한테 고백했다가 저렇게 됐대. 변태 새끼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식사 시간엔 밥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나 먹어, 더러운 새끼야. 어느 날 밤 독방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김상구. 뭐야? 김상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도 20살이거든. 대학생이야. 죄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상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변태 새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김상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줘. 겨우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도 일부러 늦게 왔습니다. 5분 후 교도관이 왔을 때는 이미 김상구는 피투성이었습니다. 도와줘. 김상구는 교도관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은 차갑게 김상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넌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거야. 알겠지? 교도관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교도관 내부에 소란이 일어나면 일 처리가 귀찮아졌기 때문이죠. 김상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정직카센터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운의 카센터 가면 절대 바가지 안 씌워. 가격도 합리적이고 기술도 좋아.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은 계속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단골이 50명이 넘었고 2달 만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일주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수리를 받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노 사장은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내가 사장하길 정말 잘했어.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이제 이 카센터의 얼굴이야. 6개월 후,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카센터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오빠, 저예요. 하은이. 하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하은 양.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있으세요? 네, 퇴근하는 길인데요. 그럼 커피 한잔 하시면 어떠세요? 드릴 말씀도 있고.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카센터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10분 후에요. 알겠습니다. 정우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빠.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요. 하은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바빠요. 카센터가 갑자기 잘 돼서요. 들었어요.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정우 씨 카센터가 정말 잘 된다고. 감사하죠. 다 하은 양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하은은 웃었습니다. 저는요, 복학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저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들 눈이 무섭고 밤에 외출하는 것도 무섭고. 하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상담도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범인을 잡아줘서 마음이 놓였어요. 하은은 정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빠.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하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뭔데요? 저 오빠를 좋아해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처음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목숨 살려준 은인이니까.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하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 전하고 싶었어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은 양. 네. 저도 하은 양이 좋습니다. 정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착하고 강하고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년 후, 정우와 하은은 여전히 사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하은의 트라우마를 배려하며 정우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며 어느 날 정우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하은과 함께 할머니 인사드려요. 저는 서하은이에요. 하은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정우 씨 여자친구예요. 정우 씨가 살려준 사람이고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손잡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은은 정우를 봤습니다. 저 정우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정우는 놀라서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아? 할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은은 웃었습니다. 정우 오빠. 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하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허락하신 것 같네. 하은이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정우는 일어나서 하은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정우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정우는 정직하게 살 것입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카센터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직 카센터.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처럼. 오늘 사연도 잘 들으셨다면 다음 사연도 들으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